여러분, 혹시 올겨울 유난히 시린 바람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움츠러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뼈마디가 저릿하고 몸이 자꾸만 이불 속으로 파고들고 싶어지는 이 계절. 어쩌면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겨울은 매년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날씨 때문에 외출이 두려워지고 혹시나 미끄러져 크게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게다가 감기나 독감이라도 걸리면 크게 알아눕게 될까봐 걱정이 태산 같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감기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 노년층의 건강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 2025년 최신 시니어 건강관리 트렌드에 발맞춰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도 건강하고 활기찬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시니어분들과 함께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겨울, 시니어들에게는 특히 더 혹독한 계절입니다. 단순히 추위 때문만이 아니죠. 기온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은 쪼그라들고 혈압은 춤을 추듯 오르내리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폐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이 느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기온 변동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니어들의 혈관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건조한 겨울 공기는 우리 코와 목의 점막을 바싹 마르게 만들어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감기, 독감은 물론이고 특히 폐렴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인데요. 최근 몇 년간 노인 폐렴 환자와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독감에 걸렸다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니 아직 맞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호흡기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 낙상 사고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낙상은 그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사고입니다. 추운 날씨에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두꺼운 옷 때문에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넘어지고 말일도, 골밀도가 낮은 시니어분들은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엉덩이뼈나 척추골절은 장기간 입원과 수술을 필요로 하고 심한 경우 거동이 어려워져 요양생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25년 시니어 건강관리에서 낙상 예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 노로바이러스도 주의해야 합니다.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하며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와 음식물 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겨울철 시니어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러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결책들을 잘 숙지하시면 올겨울은 물론 앞으로의 겨울도 더 든든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집안에서만큼은 따뜻하고 쾌적하게 지내야 합니다. 실내 온도는 18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에 좋지 않으니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환기는 하루 3번, 10분 정도씩 짧게라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체온 유지입니다. 겨울철 외출 시에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 여러 벌이 보온 효과가 더 뛰어나고 필요에 따라 벗고 입기가 편리합니다. 특히 모자나 목도리는 체온 손실을 막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난방을 적절히 하거나 전기담요를 사용하여 밤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의 기본은 언제나 규칙적인 생활에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물론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주세요. 근육 감소는 시니어 건강에 매우 해로운데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살코기, 생선, 콩류 등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은 필수인데 추운 아침보다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 오후에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연과 절주. 건강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번째,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꼭 맞으셔야 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필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 낙상 예방입니다. 미끄러운 바닥은 시니어에게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보폭을 줄여 조심스럽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용하시고 특히 빙판길은 되도록 피해서 다니는 것이 상책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집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건강은 자만심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하여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검진, 청력 및 시력검사, 구강건강검진 등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세요. 미리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2025년 시니어 건강관리 트렌드에서는 개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신건강관리입니다. 몸만 건강해서는 진정한 건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줄어들고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교회, 한인회, 동호회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여덟 번째는 응급상황 대비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미리 준비하고 혈액형 정보를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이웃들과 교류하며 위급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니어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8가지 핵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2025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 외에 어떤 새로운 트렌드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최신 기술과 사회적 변화가 시니어 건강관리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테크 활용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시니어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음성 명령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함으로써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로봇은 시니어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줄여주고 인지장애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등 새로운 돌봄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문맹은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시니어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건강 정보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교보제를 활용한 치매 예방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고 전문 트레이너와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2025년 시니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돌봄 강화입니다.
시니어 돌봄은 이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재택의료나 통합 돌봄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수명 연장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년층부터의 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은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공식 진입하는 해인 만큼 국가적으로도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시니어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들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니어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2025년 최신 트렌드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심내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낙상 등 겨울철 주요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실내 환경 관리, 체온 유지, 규칙적인 생활 습관, 예방접종, 낙상 예방, 정기검진, 정신건강관리, 응급상황 대비라는 8가지 핵심 관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시니어 테크 활용, 디지털 능력 강화, 맞춤형 건강관리, 사회적 돌봄 강화,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2025년의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한다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겨울은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하며 활기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